퇴직금 IRP 계좌에 넣어두면 매달 100만 원씩 연금처럼 나올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기대를 하십니다. 안정적인 노후 상상만 해도 든든하죠. 은퇴 후에도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현금 흐름, 정말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기대가 때로는 처참한 배신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그 충격적인 현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IRP 계좌를 우리 편으로 만들어 희망을 찾을 수 있는 방법까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김영호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58이신 김영호 씨는 퇴직금 2억 원을 IRP 계좌에 넣으면서 막연히 은행 예금보다는 낫겠지, 그래도 전문가들이 관리해 주니까 알아서 잘 굴러가겠지 생각하셨습니다. 김영호 씨의 소박한 목표는 매월 70에서 80만 원 정도 생활비에 보탬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 김영호 씨가 받아든 성적표는 초라했습니다. 마치 한 언론사의 보도에서 지적했듯 IRP 가입자의 상당수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안주하는 현실이 김영호 씨에게도 그대로 적용된 것입니다. 별다른 관심 없이 처음 가입할 때 추천받았던 원리금 보장형 상품 위주로 계좌를 운용했던 것이죠. 그 결과 연평균 수익률은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갈까 말까 한 2%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세금을 제하고 실제로 손에 쥘 수 있는 월 수령액은 기대했던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지난 10년간 IRP의 연평균 수익률이 2%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통계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던 겁니다. 김영호 씨는 허탈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하는 후회가 밀려왔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박정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올해 55이신 박정숙 씨는 갑작스럽게 자녀의 결혼 자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IRP 계좌에 넣어둔 돈이 생각났고 필요한 만큼만 일부 인출하면 될 것이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창구에서 박정숙 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IRP 계좌는 원칙적으로 일부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한 언론사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보도한 적이 있었죠. 급전이 필요해 일부 금액만 찾으려 했지만 결국 세금 불이익을 감수하고 전체 해지를 해야 했던 어 씨의 이야기 말입니다. 박정숙 씨도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전체 해지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세액 공제를 받았던 납입 원금과 그동안 발생한 운용 수익에 대해 무려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된 것입니다. 한 은퇴 관련 블로그에 올라온 중도해지 후기처럼 박정숙 씨 역시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을 손에 쥐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연말정산 때 세금 돌려받았다고 좋아했는데 해지할 때는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을 토해내야 할 수도 있다. 는 경고가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차라리 그때 깨지 말았어야 했는데 후회해도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올해 환갑을 맞으신 이철호 씨의 경우입니다. 이철호 씨는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이나 유튜브를 통해 소위 고수익을 추구한다는 ETF 상품들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IRP 계좌에서도 이런 상품들로 공격적인 투자를 해볼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철호 씨는 곧 현실의 벽에 부딪혔습니다. IRP 계좌에서는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ETF나 시장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ETF 같은 상품에는 아예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것입니다. 많은 금융 관련 자료에서 이미 안내하고 있는 내용이었지만 이철호 씨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주식형 펀드와 같은 위험 자산에는 전체 적립금의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70% 룰 때문에 원하는 만큼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없었습니다. 한 금융감독기관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은행 직원이 안전하다고 설명하여 믿고 가입했는데 나중에 보니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 는 민원이 접수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철호 씨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투자를 시작했다가 오히려 손실만 보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잃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안타까운
배신의 사례들이 반복되는 걸까요? 몇 가지 중요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첫째, 낮은 수익률의 덫입니다. 많은 분들이 IRP 계좌를 개설할 때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안정성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만 묻어두는 것으로 이어져서는 곤란합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IRP 가입자의 70%에서 많게는 80%가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쏠려 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지난 10년간 IRP의 평균 수익률은 연 1.99%에 불과했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자산이 줄어들고 있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월 100만 원이라는 기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현실인 것이죠. 장기적인 자산 운용 전략의 부재가 낳은 안타까운 결과입니다. 둘째, 복잡한 세금과 중도해지의 함정입니다. 넣기는 쉬워도 빼기는 어렵다 는 말이 실감나는 부분입니다. 앞선 박정숙 씨 사례처럼 중도해지 시 부과되는 16.5%의 기타 소득세는 매우 큰 페널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거나 설마 내가 중간에 해지하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금융감독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원금 보장형 상품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해지 시 실제 수령액이 납입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는 IRP의 복잡한 세금 차감 구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문제입니다. 셋째, 운용 지식 부족과 투자 제한의 현실입니다. 그야말로 알아야 면장도 한다 는 말이 딱 들어맞습니다. IRP 계좌 내에서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지, 어떤 상품은 투자가 불가능한지, 위험자산 투자 한도는 얼마인지 등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앞서 이철호 씨가 겪었던 것처럼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투자는 불가능하며 위험자산은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는 제한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 금융감독기관의 보도자료에 언급된 은행 직원이 안전하다고만 설명하여 그대로 믿고 가입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고위험 상품이었고 결국 손실을 봤다 는 사례는 정보 부족과 더불어 불완전 판매의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우리에게 큰 경각심을 줍니다. 하지만 이런 배신의 이야기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IRP 계좌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하여 든든한 노후의 동반자로 만든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예를 들어 최현식 씨 가명 62세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최현식 씨는 퇴직을 5년 앞둔 시점부터 IRP 계좌에 대해 꼼꼼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금융 전문가의 조언에 따라 퇴직금 수령을 위한 IRP 계좌와 별도로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 매년 꾸준히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용 IRP 계좌를 따로 만들어 관리했습니다. 자기부담금 계좌는 좀 더 적극적으로 운용했는데요. TDF, 즉 타겟 데이트 펀드는 투자자의 은퇴 예상 시점에 맞춰 자동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조절해주는 펀드를 말하는데 바로 이 TDF와 함께 국내외 다양한 ETF에 분산 투자하는 전략을 취했습니다. 한 경제 관련 보도에 따르면 TDF 중 일부 적격 TDF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 70% 규제와 관계없이 100%까지 편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적극 활용했습니다. 물론 최현식 씨도 IRP 계좌 하나만으로 매월 100만 원씩 고정적인 수익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꾸준한 관심과 학습 그리고 정기적인 포트폴리오 점검을 통해 연평균 5%에서 7% 수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최현식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IRP는 한 방을 노리는 로또가 아닙니다. 꾸준히 물 주고 거름 주며 잘 가꾸어야 하는 과수원과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IRP의 배신을 넘어 기회로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몇 가지 현실적인 대비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를 알고 IRP를 알아야 합니다. 무지는 가장 큰 적입니다. IRP 계좌에 가입하기 전 그리고 운용하는 중에도 반드시 해당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핵심 설명서 등을 통해 수수료는 얼마인지, 어떤 상품 ETF, 펀드 등의 투자가 가능한지, 위험 자산 투자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관련 기관의 보도 자료에서도 이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투자 성향이 안정 추구형인지 아니면 적극 투자형인지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포트폴리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최근 많이 언급되는 디폴트 옵션 4전지 정운용 제도도 하나의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낮은 수익률의 덫에서 탈출해야 합니다. 원리금 보장. 많이 유일한 답은 아닙니다. 한 경제 뉴스에서도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상승률을 이겨낼 수 있는 투자 자산으로의 배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ETF, 리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TDF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대해 공부하고 위험을 분산하는 투자를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TDF는 그 특성상 위험 자산 투자, 한도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셋째, 중도 해지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두 개의 바구니. 전략을 기억하십시오. 한 금융 관련 보도에서 금융감독기관의 조언을 인용한 내용을 보면 퇴직급여를 받는 IRP 계좌와 개인이 추가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용 IRP 계좌를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혹시라도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경우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하여 세금 부담과 같은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의료비 지출이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등의 경우에는 낮은 세율 3.3%, 5.5%로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넷째, IRP의 가장 큰 장점인 세금 혜택은 최대로 누리고 세금 부담은 최소로 줄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IRP 계좌에는 연금 저축과 합산하여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금액에 대해 총 급여액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강력한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도 일시금으로 받는 것보다 연금 형태로 나누어 받으면 훨씬 낮은 세율 연금소득세 3.35.5% 또는 퇴직소득세의 60-70%이 적용되므로 가급적이면 연금으로 수령하는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다섯째, 최신 정보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금융 제도나 규제는 계속해서 변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 자산운용사의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감독기관에서 DC형 퇴직연금과 IRP 계좌에 적용되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 현재 70%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현실화된다면 이전보다 더 공격적이고 자유로운 투자가 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모든 투자의 책임은 궁극적으로 본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퇴직금 넣고 월 100만 원 이라는 꿈은 IRP 계좌 하나만으로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보신 것처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안일하게 관리한다면 오히려 충격적인 배신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IRP 계좌의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정보를 찾아 배우며 관리하고 단기적인 시장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꾸준히 운용한다면 IRP는 분명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여러분의 IRP 계좌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꾸준한 실천이 풍요롭고 안정된 노후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은퇴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